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또 향후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 네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영장 기각 후에 이 대표 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갈 때는 큰 말이 없었는데 나오면서 저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전 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예. 정말 뭐 2년 가까이를 네네. 이제 뭐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의 당사자로서 정말 뭐 저 수백 명의 그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 차례 압수수색 등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금 받은 상황에서 네.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회한을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정치 그만두고 예.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삶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자. 이 제안을 진심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도 소신이 이제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늘 얘기했고 네. 대선 때에도 또는 또 선거 때에는 늘 본인에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닌 권한을 달라라고 이렇게 늘 호소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보고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당과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라고 하고 2년 철지나 2년 전쟁 등으로 인해서 거의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경제도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이제 지켜볼 일이고 앞으로는 좀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는 쪽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요. 저희가 이제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9시간 20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구속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재판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기각 사유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매우 강조한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하면은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직접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런 점에 비춰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위증 교사 부분 예.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하도록 했던 그 관련해서 전화를 수차례 했고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케이스는 예. 이미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반면에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서 관여했다는 의심은 상당히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비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소명 자체에서 세 가지 중에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지만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 소명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나아가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예. 앞에 어떤 다툼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 인멸을 하거나 직접 직접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럴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증거 인멸을 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판단하면은 사실 자백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고 이렇게 직접 다른 사건에서 다 그 부인할 경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다 기각하는 이와 같은 어떤 사법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제로 남긴 결정이 아니었냐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거 부족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이제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이건데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여부는 상당히 아직은 좀 미진하다. 어떤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있었다. 예. 그런 의심의 정황은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구속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 대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뭐 그렇게 한 부분은 뭐 의심의 을 받을 만은 하지만은 네.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거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또 대북송금 같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 하나 더 있죠. 법원은 이 대표의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이 검찰은 위증교사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증거를 피해자가 인멸할 염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 이 부분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예. 관련돼서는 그런 그 전력이 향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네. 그 배경에는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실 이 사건 보면 일단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그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이 대표의 관여 이전에 네. 그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했던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관여 정도를 따져본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이 대표 관여는 백현동의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말은 뭐냐면 결제 서류,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 예. 그다음 그 당시에 성남 도계공의 실질 업무 그 감독권자이면서 시장인 이 대표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말은 뭐냐면 정황 증거는 많다라는 겁니다. 아. 간접 증거는 많다. 예.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구속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예. 재판으로 가면 사실은 소명된다, 입증된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예. 증거를 더 이상 수집할 필요가 없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이미 완결됐다. 이런 취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네네.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인지 정도를 보건데 예. 이화영, 그러니까 핵심 관련자가 이화영인데 예. 이화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관계자분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불구하고 예. 이화영 지사는 이미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놨어요. 아. 근데 그 진술을 해놓은 것은 임의성은 인정된다. 다시 예. 말하면 예.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에서 임의성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보기엔 임의성이 인정된다. 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말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신빙성, 어느 것을 믿을지에 대한 재판부의 나중에 판단의 문제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어볼 때는 예.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이미 소명됐다. 아. 만약에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소명 안 됐다. 예. 이렇기 때문에 증거 이상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영장 전담 판사가 약 1000자가 넘는 이런 장문의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을 토대로 보면 소명은 된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여지 또는 인멸 대상 증거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네네. 또 민주당의 말처럼 사필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예. 저도 사필 규정으로 봐요. 예.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아.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판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소명되는 것이 충분한데 지금 그 사전에 구속영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죠. 이제 법원이 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화영 핵심 관계자 이화영의 진술 해가지고 네네. 현 시점에서 사실 이화영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던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진술을 토대로 해서 내가
소명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따라서 여행 진술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지 내가 네. 판단할 건 아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대표의 육성 파일 법정에서 재생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재생하지 않고 증거로만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장 기각 사유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했거나 아니면 네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은 지금 뭐 야당 대표이고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어떤 영장 발부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단 말이에요. 예. 과연 이와 같은 기준이 일반 사건에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보다는 그냥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와 같은 그 영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 내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영장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 대표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심사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또 장기간 단식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반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구속되거나 네. 기소돼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뇌물을 직접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뇌물을 수사한 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현동 건이나 대북 송구권 같은 경우가 배인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배인과 제3자 뇌물은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라는 제 말씀도 드렸는데 네. 그것이 법원에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은 이번에 결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따져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항상 그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면은 재판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본회기 중에 예. 굳이 이렇게 막 체포영장송까지 벌이면서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본인이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구속제도가 있는 이유는 또 그렇게 안 맞는 거거든요. 구속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피의자가 자기의 방어권이라는 건 적법한 형태의 방어권인 것이지 예. 증거에 관해서 관여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또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방어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증거를 그렇게 만들게 되면 또 사회적 지위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증거를 만들게 되면 네네. 사실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방어권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고 예. 이 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이전부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대표라는 거는 권력형 비리예요. 혐의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또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 비리에 과담했다는 혐의인데 누군가 항상 중간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병목 현상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을 안 하게 되면 이 대표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현동 사건 보면요. 정진상 씨가 얘기를 안 하면 직접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요. 이화영 씨가 얘기를 안 하면 직접적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나머지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네네. 따라서 영장 실질에서는 그러한 이제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천자가량의 이런 어떤 결정문이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는데 타당성을 제공했고 정치권에 감론을박하지 마라. 내가 볼 땐 혐의가 이 정도 소명된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당대표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장 기각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묻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기각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서울구치소 앞에 총 출동을 했었죠. 우리 대변인도 가셨었어요? 옆에 있었죠. 그럼 보면 이제 당무 복귀를 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현장 분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무 복귀는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예, 바로. 사실 뭐 당무에서 이탈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뭐 그렇긴 하죠. 당무에 예. 복귀할 것이고 다만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당분간은 지금 치료와 회복을 지금 병행하면서 예. 병원에서 이제 당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도 어제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뽑히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정무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표를 낸 상태예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려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조속히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정기회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도 지금 있고 또 국정감사도 10월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문제랑 예산 처리 문제라든지 민생법안 문제 등 처리할 것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예.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무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게 당대표로서 증거인멸할 리 없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그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161명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 설 변호사께서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원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탄원서를 거의 제출하지는 없죠. 않습니다. 예. 예, 거의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오히려 이번 그 영장 판사의 그 설명문, 제안문을 보면 굉장히 법리에 그냥 구속영장 필요 사유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예. 특히 거기서 범죄 소명과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가장 중점이 됐던 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거기에 맞는 예. 법률 요건에 맞는 대로만 저는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창훈 판사 이례적으로 이 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고요. 피의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미쳤습니까? 저는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피의자의 지위, 물론 뭐 대기업의 뭐 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도망갑니까?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정치적인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특권을 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예.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구속될 사람은 예.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죠. CCTV를 통한 어떤 뭐 객관적 물증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법이란 것이 정말 센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예. 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왜 없어요?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리는 예.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영장 기각 사유에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영장 앞으로 이제 그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예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증거의 보강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 앞으로의 어떤 그 법원의 구속 영장 기준에 대해서도 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근데 위원장님도 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그 문구에 또 보면요.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과 관련돼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랬지만 이화영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 진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성이 인정이 되는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것이 깔려 있고 그것을 아마 법문으로 또는 이제 공식적인 문구로 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 실제 영장 전담 판사의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소명되는 거예요. 소명되고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된 겁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현동이나 쌍방울 송금 문제나 다 지금 뭐 김인섭 씨도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구속돼 있고 주변 인물이 다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점으로 가기 그 앞 단계까지는 다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안 돼 있다. 네. 이거는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에서 수괴다, 예를 들어 지시자, 예. 아니면 주동자 이렇게 예.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로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거나 주동자로서의 어떤 예. 주도적 역할을 범죄에서 주동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판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주장한 거와 달리 거기에 대해서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범죄 구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 죄가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런 죄명과 그다음에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